강지환 씨가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강지환 씨 워낙 많은 작품으로 최근까지 활동해온 배우여서 체포 사실만으로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기자, 그러니까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배우 강지환 씨가 긴급 체포된 게 어젯밤 10시 50분입니다. 이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됐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곳은 이 강지환 씨의 자택인 광주의 한 오포읍의 자택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2명과 1차에서 술자리를 한 뒤에 자리를 옮겨서 이 자택에서 2차 술자리를 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술을 함께 마신 뒤에 이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그리고 성추행한 혐의를 현재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보통 뭔가 피해 여성이 고소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알려지기 마련인데 경찰이 바로 현장에 출동하자마자 긴급 체포를 했거든요. 그만큼 뭔가 혐의점이 짙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신고 과정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이 아마 피해 여성이 자신의 지인에게 어려움을 좀 감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갇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죄로 따진다면 감금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한 사람은 성폭행을 당하고 있었고 한 사람은 성추행을 당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뭐 술에 취한 상태니까 앞에 준자 붙죠. 준강간이라든지 준강제 추행 뭐 이렇게 붙겠죠. 네. 이제 그런 진술이 있었는데 아마 그 여성의 어떤 그 외관 검시라고 그래요. 네. 경찰의 눈으로 보는 것도 검시거든요. 경찰의 1차 검시 상황에서도 뭐 온매무새가 흐트러져 있다든지 어떤 그 폭행의 흔적 같은 게 1차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네. 그 경우는 추후에 정밀 감정을 해서 혐의를 밝힌다 하더라도 일단은 긴급 체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김복진 의원님이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친구에게 먼저 피해 여성이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또 어떤 내용으로 보낸 거죠? 이 강지환 씨로부터 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A 씨 같은 경우에는요. 네. 오후 한 9시 40분경에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메시지의 내용에 따르면 내가 지금 탤런트 강지환의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갇혀있다라고 보냈고요.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한 거죠. 네. 이 문자를 받고 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바로 출동을 해서 앞서서 이제 그 강 씨의 자택으로 갔고요. 이 자택에서 강 씨와 피해자로 보이는 여성들을 분리를 하고 나서 이 여성들에게 진술을 들었는데 이 여성들이 진술을 하기로 잠을 자던 중에 성범죄 또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진술을 받아서 바로 긴급 체포하게 된 겁니다. 네. 물론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지만 저희가 강지환 씨의 자택 모습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갇혀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강 씨가 혹시 못 나가게 한 건 아닌지 아니면 뭔가 그 위치의 특성상 그런 건지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술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중간간이나 중강제 추행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술에 취해가지고 만취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거의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어떤 중간간과 중강제 추행이 감금 상태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의 진술에 모순점이 없는지 일관된 어떤 진술인지 이 부분도 좀 확인할 필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기사를 보고 많은 댓글들을 보니까 왜 112에 바로 신고를 하지 않고 아는 지인에게 문자를 보냈냐라는 이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이 성폭력 범죄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112에 신고한다라는 것조차 생각 못하고 아는 지인, 믿을 수 있는 지인에게 신고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그다음에 그런 어떤 성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출동할 만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 상황이 못 되는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로 뭐 SOS나 아니면 살려 이렇게까지만 보내있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인에게 보냈다라는 것만으로 뭔가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고 방법에 관계없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피해 여성이 일단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어떤 진술을 했는지 짚어봐야 될 것 같죠? 일단 피해 주장 여성들은 1차 경찰 조사를 마치고 현재 귀가한 상태인데요. 일부 진술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해 주장 여성 중에 한 명은 이 한밤중에 자리에서 눈을 떠보니까 이 강지환 씨가 다른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을 한 겁니다. 목격했다고요? 네, 바로 옆에서 그 광경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그제
그제서야 강지환 씨가 그 범행을 중단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털어놓은 겁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옷매무새 역시도 약간 흐트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신 역시도 비슷한 성추행을 당한 것이 아닌가 강한 의구심이 들었고 이 사실 역시도 경찰 조사에서 털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럼 혹시 강지환 씨, 지금 가해자로 지목되는 강지환 씨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까? 네, 일단 밤사이에 1차 조사를 받았고 추가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강지환 씨는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일단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그 이후에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 눈을 떠보니까 여성들 방이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강 씨는 술 취한 상태가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그래요?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뭐 해바라기 센터에서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성폭력 사건이 굉장히 애매한 네. 게요, 위원님.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지금도 집안에서 발견이 된 거잖아요. 또 네. 강지환 씨도 아예 기억이 안 난다. 또 이렇게 부인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근데 다른 사건하고는 좀 다르게 이 사건은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요? 그러냐면 두 명의 여성이 있었고 한 명의 여성이 그 동료 그 여성을 성폭행하는 모습을 본 게 있잖아요. 네, 목격을 목격자가 있다는 했다고 얘기거든요. 주장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뭐 의외로 구중은 쉽게 될 수 있고 또 해바라기 센터에 가가지고 네. 어떤 과학적 그 DNA라든지 이런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네. 강지환 씨는 지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사람이 술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술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뭐 평소에 필름이 끊길 때까지 먹는 습관이 있다. 뭐 그래서 네. 이번에도 뭐 아마 많이 마셨기 때문에 기억이 전혀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좀 모순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죠? 만취해가지고 이른바 얘기하는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현상이 올 정도가 되면 사실상 몸도 말을 안 듣는 게 맞죠. 네, 근데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일 그러면 것이다. 자신의 몸도 못 가누고 그럴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 시도가 가능할까요? 네. 이런 부분은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경찰도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해석을 내릴 겁니다. 네, 단연간의 수사 경험을 토대로 뭔가 이렇게 추정과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연예계 성추문이 많아서 그런지 누리꾼들도 다양한 반응을 내어놓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누리꾼들의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네. 먼저 아직까지도 수사 중이고 특히 이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밀폐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좀 지켜보자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직은 수사 결과 중이니까 상황을 좀 지켜보자 또는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니 아직은 모르는 일이다라고 강지환 씨를 좀 두둔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강지환 씨가 예전에도 술과 관련된 문제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술 문제가 터졌구나 또는 이미지랑 다른 것이다 라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강지환 씨 지금 긴급 체포가 돼서 48시간 동안은 꼼짝없이 유치장 신세를 져야 합니다. 강 씨의 입장이나 혹은 소속사의 입장이 궁금하거든요. 네, 소속사에서도 지난 새벽에 이렇게 긴급 체포가 되었기 때문에 네. 이 사실관계를 아직 파악하지 못해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입장문을 내놓겠다라는 지금 상황이고요. 네.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강지환 씨가 출연하고 있는 드라마 같습니다. 이 해당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 주 중에는 뭐 현장 드라마 세트장을 또 공개하고 네. 이 홍보와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밝힌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강지환 씨가 이 성폭력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문제로 이 긴급 체포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올스탑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겠네요. 이 당장 이 진행 중인 지금 방영 중인 드라마를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종영할 것인지 이게 지금 문제인데 네. 두 회 분량까지는 미리 찍어놓은 분량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강지환 씨의 분량을 취소하거나 방영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네. 문제는 나머지 이제 출연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이런 부분의 드라마를 어떻게 할지 현재 방송사와 제작사가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프로그램 자체를 종영하든 아니면 후임자를 구하든 굉장히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김남국 변호사님. 네. 긴급 체포됐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목격자도 확실히 있고 이 경우에는 구속까지 혹시 갈 수도 있습니까?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강지환 씨가 아니면 네.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할 텐데요. 일단 증거인멸의 우려는 좀 낮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 당시에 있었던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른 어떤 물적 증거가 필요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피해자가 2명이나 되고 또 성폭력 시도라고 했던
시도인지 기소에 이르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 범행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다라는 네. 것을 고려하면 만약 이것에 대해서 강지환 씨뿐만 아니라 그냥 피의자가 사실 범행 자체를 다 부인한다라고 하면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아무래도 이 공인이라고 하는 위치를 생각했을 때는 영장 발부 가능성은 조금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강지환 씨 긴급 체포됐고요. 드라마도 지금 제동이 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이러한 논란에 휩싸이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팬들에게 실망감을 주고요. 이미지 타격도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배우에게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랑 똑같습니다. 특히 이런 배우, 남자 배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국민들 또 팬들의 인식이 성범죄와 관련돼서 굉장히 잣대가 엄격해졌어요. 최근에 뭐 정준영 씨의 몰래카메라 촬영과 관련된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들을 보면서 예전보다는 이러한 남성 연예인들의 성범죄에 대해서 팬들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데 아직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것이 긴급 체포된 상태이고 추가 수사를 해서 그 혐의 여부가 확정이 돼야겠지만 그렇겠죠. 연루된 상황 자체만으로 해도 특히 강지환 씨라든지 아니면 강지환 씨가 지금 주인공을 하고 있는 드라마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혹시 그러면 그 드라마 측에서 강지환 씨 측에 뭔가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네. 보통은 이게 계약을 하게 되면은요, 뭐 광고 계약이라든지 드라마 계약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라든지 위약벌 규정을 둡니다. 그게 어떤 예를 들면 좀 추상적인데 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 이런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는 보통 광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말로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 뭐 이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에다가 이 해당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종영이 된 것도 아니고 네. 추후에 남아있는 분량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하죠.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여러모로 강지환 씨가 위기에 처한 것 같습니다. 사실 강지환 씨 하면 5년 전 사건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도 뭔가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인 적이 있었거든요. 네, 필리핀 성매매 의혹에 한 차례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2014년 SNS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이 문제가 된 건데요. 한 필리핀 여성이 자신의 SNS에 지금 보시는 사진을 올린 겁니다. 강지환 씨가 잠이 든 듯한 모습과 함께 이 셀카 사진을 올렸는데 이때 당시에 성매매 의혹이 일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일단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듯한 모양새였는데요. 네. 논란이 심화되자 당시 소속사 측은 이 여성은 성매매 여성이 아니라 현지 가이드 아내의 장난으로 연출된 사진이라고 해명을 했고 네. 이 여성도 역시 강지환은 나의 우상이라고 밝히면서 사과했고 당시에는 그 논란이 일단락됐지만 현재 최근 일어난 지금 일련의 사건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네, 상태입니다. 사실 그때 많은 팬들이 좀 자기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사실 연예계 뭐 미투 그리고 뭐 논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최근에 뭐 사안의 경중은 좀 다르지만 신화의 이민우 씨도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죠. 네, 수사가 상당 부분 진전이 된 것으로 네. 보이는데요. 29일 날 이 이민우 씨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었던 여성 2명을 성추행했다라는 것인데 그 다음날 오전에 소속사는 굉장히 빠르게 그냥 이제 해프닝에 불과한 것이 작은 오해가 돼버렸다라고 이렇게 논란이 돼버렸다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것 같습니다. 이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 중간 수사 결과를 좀 브리핑을 했는데요. 피해 여성들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네. 그리고 또 피의자인 이민우 씨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이 진술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폐쇄회로 CCTV 영상도 필요한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지금 끝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이 이민우 씨를 소환해서 이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어떤 피해 여성의 어떤 상태라든가 이 피해와 관련된 진술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다 아시다시피 성범죄에 있어서는 피해 여성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브리핑에서 좀 빠졌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강지환 씨나 이민우 씨 모두 아직까지 단정할 수 없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수사 내용과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